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바로 이제 유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면 69.75달러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70달러 밑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를 보게 되면 어제 저녁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림이 나온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나가면서 이제 자정이 넘어가면서 거의 장중 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거의 68달러까지도 갔었던 WTI가 되겠습니다. 이 WTI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일봉으로 나와 있는 흐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9월 28일 지금 저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꼭대기가 유가가 최근에 가장 높았던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때 장중에 95달러를 넘어섰었고 종가로 91달러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이때 포인트가 됐었던 것은 러시아하고 그리고 사우디가 동시에 감산 연장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장에서는 침체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자극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커졌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나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70달러까지도 깨버리는 그런 유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이제는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대로 더 불거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국제 유가의 계속되는 급락. 여기에는 이제 중국 경제의 우려감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좀 더 연관성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유가가 뭐 120달러 간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무색할 만큼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도 유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는 유가가 도대체 왜 내려가는 것일까? 원인을 좀 분석해야겠죠. 지금 산유국에서는 계속해서 뭐 감산한다 이런 내용인데 먹히지가 않습니다. 자, 자세한 원인 보고요. 두 번째는 이 관련주들, 오늘 유가의 하락이 굉장히 종목별로 상이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자세하게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유가 전략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유가 하락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바닥인 건지 궁금한데요. 자, 원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역시나 유가가 결국에는 이제 쓰는 사람이 있어 줘야지 이게 또 어느 정도 수요가 형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조금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따라서 유가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배럴당 60달러대로 접어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난 7월 이후에 이제 이 WTI 선물 가격이 7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게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브렌트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오펙 플러스가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년 1분기까지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에 나서기로 이제 합의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번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인 감산이 아니라 자발적인 감산에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일부 산유국들은 또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감산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펙 플러스 회원국 내에서도 무언가 이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이 감산이 과연 효과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돌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급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에 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신용등급을 이제 A1 등급에서 이제 유지는 되기는 했는데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제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의 이 신용등급을 왜 낮췄냐 이야기를 했을 때 무디스가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재정 부양책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지방의 정부의 이 자금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돈을 무리해서 끌어다 쓰는 거다. 무리한 상황까지 왔다라고 이제 이 부분을 표현을 한 거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중국 중앙정부에서 또 돈을 과도하게 찍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이 금융위기로 확산하는 것이 아닌가, 약간 이런 우려감들이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이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이 직접적으로 야기했다. 중국 정부가 결국에는 이제 이 시진핑 정부의 무언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깨하기 위해서 시진핑 정부가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기 위해서 결국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규제를 계속적으로 가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지금 현재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위기들을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자처한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충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어느 정도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커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이러한 이제 문제, 부동산발 문제는 계속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중앙정부에서 지난 10월 달에 약 한 184조 원 정도의 국채를 발행을 해서 지방정부에 배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지방정부의 빚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중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올해 3.8%라고 하거든요. 오랫동안 3% 선을 계속해서 이제 높이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번에 3%대를 훌쩍 넘어드는 3.8%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중국이 문제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여기에서 또 재정적자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문제가 워낙에 지금 지방정부 쪽이나 혹은 이제 자금적인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더 찍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돈을 더 찍어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재정적자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우려감 상당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나 중국이 지금 현재 이 제조업 관련해서는 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고 그러면서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유가는 또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 투자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이제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수요가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감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수요가 공급량을 초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 미국의 또 이 생산량을 한번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우디 산유량이 하루에 9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미국의 산유량이 약 하루에 1,300만 배럴 정도로 되거든요. 미국의 이제 세일가스를 이용한 석유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60만 넘으면 수익성이 올라오는 그러한 이제 이 자원이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석유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미국의 셰일석유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갈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자발적 감산이 끝나는 4월 정도에는 또 오히려 사우디가 가격적인 어떤 전략, 결국에는 치킨 게임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사우디가 4월 정도에는 오히려 대규모 증산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미국과 이러한 셰일석유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 가격 입점을 좀 없애기 위해서 $60 이하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오히려 또 대규모 증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유가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볼 만한 이슈 자체는 많이 좀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가 관련된 이슈들은 뭐 꾸준하게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유가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금 당장 시장에서는 조금은 잠시 밀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무디스에서도 중국의 신용 등급을 낮춰버렸고 미국에서도 이 관련된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면서 유가는 오르는 것보다는 지금은 내리는 것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유가 하락이라는 재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따지면 뭐 항공주, 뭐 석유화학, 뭐 해운, 그리고 전통 정유주 이렇게 뭔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아마 각각에게 영향력은 다 다른 방식으로 될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항공주들에는 호재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직접적인 그런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당장에 나오고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오늘 이제 약간의 단발적인 이슈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찌됐든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호재 정도로는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지속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어느 정도 이 휘발유를 사용하는 석유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업종 쪽에는 분명하게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유가 관련주들 직접적으로 봤을 때 뭐 극동유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흥구석유 이러한 종목들 있죠. 뭐 중앙에너비스나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뭐 바닥까지 다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바닥까지 다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이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상승이 나올 만한 원동력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분명하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지금 유가 관련주들은 뭐 큰 폭으로 빠질 만한 구간은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큰 폭으로 빠질 만한 구간은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유가 또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유가 관련주들이 유가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한 차례 정도는 급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 유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수급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구간, 살아있는 구간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은 한 차례 이슈만 나와주면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또 많이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당장에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유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될 때 또 다시 한번 수급으로 반응을 보여줄 거거든요. 수급으로 반응을 보여주게 되면 아마 예전만큼의 상승 정도는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유가 관련주들은 일단 유가 관련주들이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그러면서 결국 유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앞서 들어갔었던 수급이 아직까지는 죽어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만큼 한 차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또 반응 보일 확률이 높거든요.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급적인 부분이 반응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만한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섹터로 나누기보다는 이제 이슈하고 수급 이쪽으로 좀 기준을 잡아서 대응해 보자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제유가의 하락세 벌써 5거래일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유가가 지금 당장에 올라올 만한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잠시 밀어놓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이슈가 죽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많이 나온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급이 살아있기는 하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유가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빵 뜰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그러면서 향후에 이러한 이제 움직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유가 관련된 이야기가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감돈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은 순식간에 또 급등이 나와버릴 수가 있으니까 단기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슈 한번 나올 때 수급 들어가는 거 보고 한 번쯤은 접근해 볼 만한 섹터 정도로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나타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고점 매물 구간, 저항 구간에 부딪히면서 이 구간에 부담감을 느끼고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결국 박스권을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차적으로 61선 구간이 2450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2400 구간 정도까지는 박스권을 어느 정도 그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다음 주에 FOMC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 또 말 구간에 목요일, 금요일 구간에 FOMC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이러한 그림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조정 혹은 그냥 바닥을 잡아주는 수준 정도로만 시장이 이제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완전하게 이 페렴 관련주들만 날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개별주 장세가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철저하게 개별주에 맞는 개별주 종목 장세에 맞는 그런 그림으로만 진행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조드렸던 부분이 결국에는 FOMC 결과가 중요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시장이 지금 최근에 올라왔었던 것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슈, 원동력이 될 만한 거는 이제 FOMC가 될 거거든요. FOMC 결과가 결국에는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다시 한번
이 고점 매물 구간을 돌파해 주려는 시도를 해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FOMC 구간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니까 지금 현재 시장 그림에 맞게끔 개별 종목 장세에 맞게끔 그렇게 전략을 꾸려 나가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MC 결과 보고 나서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잠들어 있던 주도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해주면서 개별주와 같이 건드려 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또 개별주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러한 이제 장세가 될 거니까 개별주 접근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개별 종목 장세에 맞는 그러한 전략으로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주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에 맞게끔 전략을 꾸려 나가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는 과연 어떤 종목에 수급이 들어가는지, 오늘 이번 주에 이제 그 강조드렸던 부분이 결국에는 뭐 STO나 뭐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어느 정도 멈추게 되면 다른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한 그림이 지금 패렴 관련주들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패렴 관련주들이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이쪽에서 수급이 빠져버리면 다음 주 FOMC 이전 구간까지는 또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수급이 과연 어느 종목군들에 또 새롭게 들어가는지를 염두해 보시면서 오늘 내일장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선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투자가 아니라 매매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주에도 개별주 장세가 전망되는 만큼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